자, 보자. 우리가 10회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9회에 대해서 뭘 안 줬니? 정답을 안 보여줬지? 자, 앞으로 잠깐 가서 8번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정답들 한번 보자. 나중에 확인할 거야, 책에서. 자기 거 확인해봐. 아이고. 맞았는지 확인해봐. 너는 보지 마. 너는 보지 마. 컨닝하면 안 돼. 보지 마. 니들 답 쓴 거 확인하라고. 동그라미 X 쳐놔. 나중에 선생님이 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테니까. 어? 다시 지워달라고? 책에 적었을 거 아니야. 사진 찍어. 그리고 뭐 하면 돼? 자기 숙제한 거에 동그라미 OX 해놔. 컨닝. 은근슬쩍 컨닝 하려고.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찍어놓고. 우리 두 개를 줬잖아, 이거. 해 갑시다.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한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나 하려면 잘 들어봐봐. 니네 지금 고3이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안 돼. 왜냐면 고3 때는 이게 다 자기가 손해야. 그치? 컨디션도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언제? 앞으로 9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 90 며칠 뒤에 아프고 90 며칠 뒤에 뭐 하면 돼? 아닌가? 왜 나한테 승질이야? 내가 깼냐? 왜 나한테 승질이고 지랄이야? 놀러 와, 이 새끼야. 야, 눈 스크래치 나와, 이 새끼야. 아, 89일이야, 오늘? 자, 있어봐. 아, 내가 주말에 재수행을 안 가서 그런가? 걔네들 맨날 여기다 디데이 써놓는데, 내가 92일인가 보고 안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됐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프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석 달 있다가 아파도 돼. 다 모아놔. 알겠지? 자, 10회 한번 가보자. 자, 1번.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풀라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항상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약술론술은. 지문을 먼저 봐야 돼, 안 봐야 돼? 지문을 먼저 보는 건 약술론술에서 자살행위랑 똑같다 그랬잖아. 반드시 뭐부터 봐야 돼?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그 전에 힌트를 준단 말이야. 1번 문제 봐봐봐. 보기 1의 기억 디귿을 바탕으로 윗글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이해한 후 보기에 들어갈 내용이지. 자, 보기 1과 보기 2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보기 1에서 보기 2에 들어갈 정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다 나올 수도 있고 일부만 나올 수도 있지, 분명히. 그런데 계속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봐봐. 윗글에서 찾았을 때는 보통 어떤 말을 많이 쓰니?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요게 나오면 제시문에 뭔가가 있는 거고, 없으면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와? 보기 1에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이것도 봐봐.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보기 1만 이해해도 답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제시문은 뭐가 되는 거야? 페이크야. 읽으라고 시간을 낭비하라고 주는 거잖아. 자, 그럼 하나씩 보자. 먼저 세 가지가 있네. 성공적인 연설을 위해서는 청중이 생각이나 의견, 행동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야 된다. 연설에서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전략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저거 색깔이 있는 건 다 뭐 해두라 그랬어? 밑줄 쳐놓고 계속 보라 그랬지. 이 지문은 나와 안 나와? 나와. 다시 나올 수 있어. 시험에서. 어느 대학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어. 근데 내가 낸 문제와 다르게 괄호가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니들은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첫째, 인성적 설득 전략으로 인성적 설득 전략의 내용은 요거지. 화자의 성품, 경험, 전문성 등을 내세워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성품, 경험, 전문성, 믿을만하다고 판단, 신뢰지 저게 분명히. 요걸 가지고 하는 게 뭐가 되는가? 인성적 설득 전략이야. 지금 문제의 정답은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이 여기 어디에 나오겠지만 이걸 바꿔낸다라면 이성적 설득 방법하고 여기에다가 괄호치기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다 이게 체크해 줄 테니까 밑줄 쳐놓고 늘 이 책 보라 그랬지.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이성적 설득 전략의 내용은 주장에 대한 요거야. 타당한 근거를 들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뭘 찾아야 돼? 주장과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성이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주장과 근거야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 전문성이나 신뢰성도 이성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 주장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은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청중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감정 유발 정도는 알지. 됐어. 그럼 하나씩 보자. 요 근거로 첫 번째, 화자의 성품, 경험, 전문성 등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거. 자, 여기서 찾아보자. 세 가지 중에 뭘까? 어디가 있을까? 첫 번째에서 뭐가 있어? 성품, 경험, 전문성,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 중에 뭐가 보여? 내가 선배로서 겪었다 그랬지 분명히. 그럼 난 뭐 한 적 있어? 나도 니네 때가 있었어. 내가 지금 그 경험해봤어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경험이 걸렸잖아 경험.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나오는 건 요거야. 한때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겪은 선배 맨 앞쪽에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시문을 알고 너 알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시문은 좀 더 자세히 나온 것뿐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는 A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인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지 정답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 찾아보자. 그럼 봐봐. 얘는 끝났지 지금. 그럼 요런 거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지금. 얘와 얘 중에 뭐가 근거고 뭐가 주장일까? 주장과 근거 봐봐. 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나왔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근거가 되는 거지. 앞에 게 주장이라는 건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뭐뭐 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뒷받침 근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지. 이게 주장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B는 뭐가 되는 거야?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저는 요게 이성적 주장과 근거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얘를 보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맞아 안 맞아? 설마 얘가 감성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어떻게 봐? 요건 안 봐도 돼. 세 번째 봐봐. 요 부분 봐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용돈이 모자라 진로 선택하려는 문제로 막막해 하는 상황을 언급했지. 용돈이 모자라서 사고 싶은 걸 못 사. 이거 뭐 하는 거야? 감정이 호소하는 거잖아 사달라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정답은 A, B, C 순으로 보면 A는 뭐가 되는 거고 인성적 설득, B는 이성적 설득, C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지. 잘 들어. 근데 여기서 전략까지 안 쓰면 틀린다고 해버린다. 갑자기 좀 맞았는데요 이러면 안 돼. 왜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어? 전략까지 쳐져 있으니까 밑줄 쳐진 모든 걸 다 써야 돼. 여기서 뭐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 또는 이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쓰면은 다 X 쳐버린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사실은 이 EBS지만 이 디귿 있잖아 디귿. 예시문. 요거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얘가. 야 생각해봐. 나 대학 가는데 사고 싶은 거 못 사니까 대학 못 가. 이건 묻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 사고 싶은 거 못 사서 대학 못 가는 거야? 사고 싶은 거 못 사니까 성적 안 나오는 거야? 아이씨, 이 정도면 대학 갈 수 있는 애는 전 세계 몇 명 있긴 있다. 누구? 만수르 자식.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우리나라 이재용 자식들은 갈 수 있지만 니들은 아무도 못 가네? 니네 대학 아무도 못 가. 혹시 사고 싶은 거 있어 지금? 나 우리 딸년한테 사고 싶은 거 있냐니까 네 뭐 집 이러더라고. 뭐 집이 뭐 그냥 사달라면 사주는 줄 아나 봐. 개집 하나 사줄까 씨. 들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은 틀리는 문제 아니야. 1번 틀리면 내가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해야 돼. 자 2번.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2번 보자. 자 잘 봐.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요거지. 어디서 찾아 써라? 제시문에서 찾아 쓰라는 건 제시문을 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답이 있다는 얘기야. 저게 대놓고 제시문을 봐야 돼. 그런데 제시문을 다 읽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이제는 다 알잖아. 어디를 봐야 돼? 수능은 다 읽고 난 다음에 니들이 객관식을 낼 테니까 잘 찾아봐. 순서도 막 뒤죽박죽 1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고 4번째 문단에서 나오고 2번 선지에 대한 건 뭐 8번째에 나오고 3번 선지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지만 얘는 괄호 어디를 보면 돼? 앞뒤의 단어, 앞뒤의 문장, 단어나 유사한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기억 봐봐. 법은 법 찾아야 되지. 중심으로 구성 요걸 찾아야 돼.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이잖아. 중심으로 구성이란 단어를 그대로도 주지만 바꿀 수도 있다지. 그러면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뭔데? 법은 무엇을 바탕으로 구성도 되는 거잖아. 무엇을 근거로 구성,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지만 이것도 다 되는 거잖아. 그거 찾는 연습이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기출 나중에 풀어보면 알지만 요렇게 거의 비슷하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유사해. 만약에 중심 대신에 근거로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면 뒤에 긁으면 되지. 뭐가 있어? 실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이 뭐뭐라는 개념 요거야. 그러면 자,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니들? 몇 번째 문단? 그걸 볼 거야. 몇 번째 문단? 그렇지. 바로 요 부분에 있지. 자, 요 부분에서 찾아봐. 눈으로 빨리. 다시 한번 찾아봐. 내가 찾은 게 맞았나? 자, 한번 볼까? 자, 법은이 있지. 법이 있잖아. 법인 건 찾았어. 근데 뭐뭇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았어? 뭐뭇을 중심으로 구성 이거 있어 없어? 무엇을 중심으로? 설정법을 중심으로 라고 돼 있잖아. 실정법. 글도 안 읽히네. 웃어? 너 때문에 오늘 로마법 다 맞았잖아. 이씨.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 그 다음 봐봐. 실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요것도 있잖아. 지금. 자, 구성되지만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그러나가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장 유형을 그대로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봐봐.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 그대로 있지.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무슨 규범? 보편적 규범이 무엇이니? 이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연법.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가 무엇이야? 실정법하고 뭐가 되는 거야? 자연법이 되는 거지. 잘 들어. 순서대로 쓰래 그냥 쓰래. 순서대로 쓰래 그냥 쓰래. 그냥 쓰면 이거 바뀌어도 맞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 그냥 둘 다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과 무엇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을까?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을 거야. 왜냐면 답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실정법과 자연법. 찾았지? 맞췄지? 다 읽는 거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국어는 훨씬 줄일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두 번째. 니은. 인간의 이성을 이제 뭘 찾아야 돼? 인간의 이성을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 사상은 발전 과정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좋아. 봐봐. 발전 과정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발전은 못 바꿔. 과정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돼? 단계, 발전 단계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 무엇 찾아? 어떤 사상이 있어. 그런데 얘를 찾으려면 요 단어 찾아놓으면 되잖아. 이따가 요거 찾는 거야.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니들은?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문단. 어디에 있을까? 가운데쯤에. 뭐라고 됐어? 보편적 도덕 질서 있네.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네. 이해됐지?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잖아. 무엇의 발전 과정? 그대로 있네. 영향 준다는 얘기까지도. 그럼 뭐의 발전에 영향을 줬어? 로마법. 그거 봐. 약수는 수능보다 쉽다라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4등급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좀만 노력하면. 왜? 4등급은 시켜도 안 하거든 잘. 5등급은 더 안 하거든. 6등급은 혹시나 해서 오거든. 7등급은 쓸데없어서 오거든. 아무 데도 쓸데없어서. 8등급은 그냥 집에서 가라니까 오는 거야.
3등급은 그냥 붙는단 말이야. 좀만 하면. 이해됐어 안 됐어? 요 수준이야. 근데 국민대는 이 수준이 아닌 거지. 유일하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럼 보자. 로마법 다 맞췄지? 이 새끼. 내가 보는데 이 새끼 네가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썼고 이 새끼도 바로 썼고. 전 쓰고 찾았죠. 아 그치. 썼는데 말하는 거지? 그죠? 딱 중앙이라고. 아 그래. 넌 남아 오늘. 네? 넌 남아. 그거를 대놓고 내가 아까 봤지? 봐서 뭘 들고 왔니 내가? 화이트 들고 와가지고 지우니 그 지우고 있는데 조용하고 막 지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답이 로마법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얘들이 다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지금. 왜냐면 의의를 지녔어요. 몰라 급해서 지우고 있는데 자, 오늘 온 애들은 막 다 지워놨단 말이야 이미. 그래서 쟤들은 막 찾고 있는데 너 딱 죽었어. 세 번째 봐봐. 이건 좀 쉬워. 왜? 사람 이름 찾으면 되잖아. 헤라클레이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찾아야 되겠지. 혹시 이 두 개가 나온 건 몇 번째 문단에 나왔니? 두 번째 문단에 있지. 첫 번째 문단에는 둘 보여 안 보여? 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세 번째 문단에는 둘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은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이제 또 쉽잖아. 인간과 자연 찾고 요거 찾지.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지. 날 봐. 요 단어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질서 속이라는 거? 거의 바꾸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법의 근거, 법은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 질서 속에서의 법의 근거 그대로 찾으면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걸 찾았어. 자연과 인간도 찾아야 되겠지. 자 어디에 있을까? 여기 중에 두 번째 문단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 찾으면 되잖아. 여기부터 있잖아.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 그대로 줬고요. 자연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 그대로 줬고요.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뭐? 보편적. 늘 반복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 내가 혹시 국민대 쓸 사람들은 국민대 문제 중에서 문과 기준으로 반은 이런 문제야. 반은 이거보다 어렵고. 됐지? 마지막. 자, 어떤 걸 찾아야 돼? 괄호 뒤에 보니까 앞에는 없잖아, 지금. 뒤에 보니까 인간, 이성의 자연 질서와 조화,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좀 헷갈리면 뒤에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저 노란색으로 치는 것들은 반드시 밑줄 치라는 이유 여러 번 얘기해서 왜? 이 지문은 그대로 줄 수 있지만 괄호를 여기다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핵심이라고 보고 노란색은 밑줄 쳐놔야 돼. 자, 이거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너희들 찾은 거는 몇 번째 문단? 이것도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지. 두 번째 문단. 자, 어디에 있을까? 자연과 질서. 요거지.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는 거야. 그대로 있어. 그 안에서 성과 정의를 무엇한 거야? 실현하는 거지. 무엇이야? 그 앞에 거잖아, 이거는. 앞에 거. 무슨 학파는? 스토아 학파는 이거잖아.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실정법하고 자연법. 2번은 로마법. 3번은 보편적. 4번은 스토아 학파. 됐지? 자,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펼쳐봐봐. 아까 나눠준 거. 자, 2번 핵심 정리를 할 거야. 자, 펼쳐보면 첫 번째 이게 나와있지, 지금. 다 정리되어 있잖아. 요거 밑줄 치란 얘기야. 잘 생각해봐봐.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이 어쨌든 나오긴 나온다라면 뭐에 대한 거야? 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적 재구성이니까 자연법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분명히. 역사니까 옛날 자연법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현대의 재구성이니까 현대의 자연법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근데 나는 현대 마리팅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안 냈잖아, 지금. 그럼 그것도 문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얘가 중심이니까 EBS는 제목이 이거잖아. 얘를 내려고 했는데 얘를 정리하고 꼼꼼히 보는 게 낫다고 하고 앞에 것만 줬단 말이야, 지금. 그럼 잘 봐. 이 글은 자연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과 정당성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야.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자연법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인간 이거지. 인간의 본성과 이성의 기반. 아까 이 문제가 나왔잖아. 이성이 기반한다 이런 것들. 보편적 도덕 기본 본적 있지 분명히. 문제 풀면서. 핵심 가지고 문제 내면 돼. 그러니까 약술은 허접한 거 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글의 핵심이 뭐니? 나 여기 안에서만 문제 내겠다 이거잖아 항상. 그래서 실정법과 구별된다. 이거 다 나왔던 거잖아 아까 문제에서. 고대의 스토아학파 문제 나왔지. 스토아학파 체계화된 자연법 사상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뭐 우리는 아퀴나스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문제화 시켜줘야 되지 지금. 인간 이성이 신의 본질 신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체계화시켰어.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가? 기준을 확립했다. 이게 문제야. 다시 현대에 이르러 우린 이걸 중심으로 봐야 돼. 마리탱은 자연법을 요거 밑줄 인간 본성이 내재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했어. 요거야.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 이를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율성 밑줄 존엄성의 철학적 기반.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걸리면. 교수들은 저걸 보거든. 저걸 보면서 얘들이 EBS 받겠지. 봐봐. 4, 5, 6등급이 대체적으로 본다 그랬잖아.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EBS를 거의 100%를 주는 이유가 뭘까? 학교 교육 잘 받았니? 니네 학교 열심히 했니?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EBS 기반에 EBS 핵심을 내야 된단 말이야. 다시 요하네스 메네스는 요것도 중요하지. 자연법을 요거야.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야. 그러면 마리탱은 개인 위주고 누구는 메너스는 사회 위주잖아 지금. 요 차이도 문제 나오겠지. 자연법이 개인 성찰을 넘어 사회 제도와 정책의 윤리적 기준이 돼야 된다. 개인이냐 사회냐. 자 어쨌든 두 입장은 서로 무슨 관계?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안 적어도 되잖아. 밑줄만 치기. 훨씬 편하지 그게. 편하지. 나 만들면서 나 뭐라고 할게? 이거 만들면서 뭐라고 할게? 씨발 했겠지. 이 샵새끼들 얼마나 공부 안 하면 내가 이런 짓거리까지 해줘야 되냐면서 씨발 하면서 카페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야. 구시렁 되고 있어서. 됐어? 자, 문제 푸세요. 거기 괄호 안에 다 집어넣어. 이거는 니들이 해야 될 거. 거기 괄호에 있는 거 전부 다 집어넣어 지금. EBS 지문을 선생님이 잘라서 만든 거는 EBS 전 지문을 다 줬어. 그 유인물 줬잖아, 유인물. 거기다 정리해 줬잖아. 거기다 적어. 이해됐어? 적는 시간보다 이렇게 찾는 시간을 더 주려고 다 찾아내. 그 앞에 지문이 있는 건 지문을 다 봐야 된다. EBS에서 내가 잘라서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지문을 주는 거야. 지문이 없는 건 EBS 전 지문이야. 유인물에.
그 2번에 나온 거 네 파트가 나와 있지 지금. 그치? 뒷장까지 보면은 3쪽 4쪽 보면은 네 파트가 나와 있지 써야 될 게. 요거 정리해놔. 요게 핵심 중에 핵심을 다 요약한 거니까.
프린터 앞에 지문이 있는 거는 선생님이 만든 교재에서 EBS 거의 일부만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EBS 전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야 풀 수 있지. 근데 만약에 10번에 3번 문제인데 지문이 없어. 이건 EBS 전체 지문을 교재에 담았기 때문에 지문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첫 장 봐봐. 지문이 있어 없어? 어떤 거는 지문을 잘라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든 거고 어떤 거는 지문을 중간에 잘라버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문 전체를 담기도 했어. 책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지 2번. 뒤쪽을 잘라버렸으니까. 자, 한번 보자. 이거는 좀 못해도 같이 한번 보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정법하고 자연법을 나눠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이거 지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실정법이 중요한 거야? 자연법을 중요한 거야? 뭐가 더 중요할까? 아니야. 자연법으로 바뀌긴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핵심을 다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정리한 거 가지고 나중에 시험 문제 봤을 때 대학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 중에 문제가 나오는지 다른 데서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준 것 안에서만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편하냐. 그럼 잘 봐. 실정법은 1번은 뭐가 규정한 거야? 국가가 제정한 구체적 규범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 강제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 실정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 단어가 중요해. 그러나 실정법만으로는 왜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무엇이 어려워? 절차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잖아. 수능에서는 뭐 절차적 지식에 기반해서 막 이런 말이 나오지만 얘는 간단하게 핵심 단어 위주로만 나온다는 얘기야. 자, 자연법. 인간의 무엇과 실정법과 어디에서 절차성을 바탕으로 하고 무엇이 실정법 설명이 어려운 거고 자연법은 인간의 무엇? 본성과 어디에서? 이성에서 유리한 것. 본성과 이성에서 유리한 보편적 도덕적 원리. 됐지? 그 다음에 시대의 사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기준이었고 실정법은 무엇에 부합할 때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거를 선생님이 영상도 찍고 니들한테 필기도 시키고 지금 주는 이유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보고 요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보란 얘기야. 무조건 나온다니까. 약술은 레파토리가 너무 뻔해. 됐지? 그러니까 니들이 핵심을 요약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다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고 계속 독서하듯이 보면은 나중에 그냥 적을 수 있어 답도. 자, 그 다음 봐봐. 가장 중요한 게 마리텐과 메스너의 자연법이지. 근데 우리는 선생님 교재는 누가 안 나왔니? 메스너를 빼버렸잖아 지금. 어디까지만 나왔어? 마리텐에서 끝났잖아. 메스너가 뒤에 나왔지. 자, 봐봐. 마리텐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내재한, 아까 핵심에서도 나왔지. 내재한 뭐가 있어요? 내면적 질서. 핵심에도 그대로 있었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돼? 공동체적 삶. 개인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성향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뭐야? 자연법.
됐지? 다음 보시면 자연법 자체는 잘 들어야 돼. 가끔씩 나중에 기출도 봐봐봐. 여기 정답이 뭐였어? 자연법이지 분명히. 근데 밑에 이 답을 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 자연법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날 봐.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지. 이걸 그대로 줘. 약술은. 근데 수능은 이 말 안 줘. 뭐 상대적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약술은 그렇게 잘 안 바꾸고 거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정도밖에 안 바꾸는 거잖아. 그거 찾기가 더럽게 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핵심만 잘 기억해두면 변하는 게 별로 없어 생각처럼. 맞아 안 맞아? 수능은 같은 말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꾸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스너는 인간이 인간 존재를 완성하며 공동체와 타인을 배려하는 무엇들이 실존적 목적들이 본성에 내재한다. 둘 다 공동점은 뭐지? 어디에 하는 거야? 내면 속에 있다라는 거지. 수능은 이거를 내는 거야. 근데 얘는 따로따로 내잖아. 근데 국민대 갈 사람만 잘 들어. 국민대 갈 사람만 이거 낸다. 둘의 공통점은 이렇게 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잘 안 내. 걱정 안 해도 돼. 다시 자연법이 개인 양심에 머무는 무엇이 아니라 도덕규범이 아니라 목적을 보장하는 무슨 원리? 사회 제도적 정책 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제도가 우선이고 얘는 개인이 우선이잖아. 복지, 노동,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에? 자연법의 사회적이라고 보면 이거 좀 오타가 났는데 자연법. 됐어요? 안 됐어요? 날 봐. 그럼 쓰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뭐를 받아들였어? 뭐야? 그래서 뭐해? 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적 재구성이지. 둘 다 자연법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만약에 공통점을 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준밖에 안 내. 이해돼야 안 돼. 그러니까 수능보다 훨씬 쉽다니까. 자, 다음. 중세까지의 자연법 흐름.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로마 중세까지이지. 간단히 넣어보자. 고대 철학자 인간과 자연의 뭐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았어? 보편적 질서. 됐지? 헤라클레이토스, 소피스트. 아까 요 사람 나왔잖아, 시험 문제. 우리 소피스트만 빼고 남았지.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니들이 겁나 많이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무엇 본성과 무슨 본성? 목적론적 본성과 무엇의 실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고 논의한 거야. 스토아파는 인간은 자연의 뭐 속에 순응해야 돼? 이성적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이 속에서 성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고 로마 뭐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줘? 요거 중요해 로마가. 그래서 우리 아까 로마 요거 답 처리해 줬잖아. 뭐의? 로마법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줬고 자연법이 법정 뭐의 기준?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고 중세로 넘어오면 무슨 신앙과 결합했니? 기독교. 우리 다 아다시피 신의 창조 질서와 무엇에? 인간 이성의 무엇을 중심으로? 조화를 중심으로. 요 단어 특히 조심해야 돼. 조화를 중심으로. 문과 손 들어와. 문과는 이거 배워 학교에서. 혹시 배운 적 있어? 르네상스 시대. 예체능이지. 학교에서 잤니? 이과 혹시 요거 르네상스 배운 사람? 르네상스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두산중공업 CF고 짜씨가 무슨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런 내용이야. 됐지? 자, 이것도 중요해.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EBS야.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 마리텐과 매너스잖아. 얘가 중요하니까 다음엔 얘를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중심으로 내니까 얘를 다 정리해야 돼. 그럼 잘 봐라. 잘 봐. 수능은 요건 막 설명하고 뭐 인식 방법 이런 거 다 설명하는데 얘들은 그렇게 절대 안 줘. 왜? 4, 5, 6등급을 이걸 다 이해한다고? 아니야. 그럼 내가 근거, 인식 방법, 성격, 사회적 실현 방법, 출발점, 강조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괄호만 찾아봐. 요렇게 주는 거야. 자, 아퀴나스는
첫 번째, 신이 부여한 영원법 우주 질서의 일부라고 얘기했어. 근데 마리탱은 바뀌어야 돼. 재해석했다고 했잖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무엇을? 내면적 질서. 아까 나왔지, 내면적 질서. 그러니까 얘의 핵심은 계속 이 말이야. 이렇게 정리하든 저렇게 정리하든 반복되는 거는 시험 문제란 얘기잖아. 메스너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뭐들? 실존적 목적들이고 본성에 내재했어. 그럼 공통점은 자연법은 인간 본성과 이성에서 유래한 뭐가 되는 거지? 보편적 규범. 나중에 시험 봤는데 이 지문 나오는데 선생님 정리한 것 중에 안 나오는데요. 나한테 와. 찾아와. 아니 그 다음에 끝났어. 왜 그렇게 째려봐.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봐봐. 인식 방법이야. 아퀴나스는 인간 무엇에 합리적인 거야? 권한. 합리적인 아니 이거 야 어디 갔니? 잘못했어. 어디 갔어? 에이 번호도 잘못 쓰고. 자, 마리탱부터 보자. 성과 선을 지향하는 성향을 통해 직관, 그 다음에 무엇과의 교육이야? 이거 번호가 지금 잘못됐지. 번호 껴맞춰.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 무엇과의 교육이야? 이성. 그 다음에 무엇을 고려한 이거야? 아이씨. 5번 어디 갔니? 잠깐 맞춰보자.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 뭔가 문제가 됐지? 이성 6번이 어디 갔어? 공통점 첫 번째 줄이 이성 이거 잘못 나왔어. 요거 해줘야 돼. 요거를 한다라는 거. 자, 일단 사진 찍어놔. 다 못 쓴 사람들 손 들어봐봐. 다 못 찾은 사람 사진 찍어놔. 집에 가서 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봐. 사진 찍었어? 자, 우리 이거 가자. 이제 3번 문제. 날 보세요. 그래프가 나왔지? 그래프가 나온 문제지. 이 경제 지문은 문이과 구분 없이 다 어려워하는데 약수를 계속한 사람은 잘 봐봐. 이 그래프를 막 미치듯이 해석하고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건 수능에서 나오는 짓거리야. 약술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안 내니까 그래프 나오면 이런 게 있나 보다. 이자율은 IS 곡선은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뭐가 되는 수준이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MP 곡선은 그치,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딱 요 정도 해석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해주면 인간들이 이 문제는 별표 쳐봐봐. 이 문제는 국민대에 가깝고 가천대나 다른 대학에서도 요거 맞추면 합격, 틀리면 불합격, 요렇게 나누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돼. 이 정도 수준이. 됐어 안 됐어? 풀어봐서 알지만 얘는 어디에 힌트가 있어서 찾을 수 있는데 얘는 약간 추론해야 되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야. 근데 그 단락에서 뭐만 할 수 있으면 이해만 되면 다 풀 수는 있지. 그러니까 요런 걸 맞추면 합격한다는 얘기야. 가천대 수준도. 을지대, 가침대, 다른 대학들은. 국민대는 요런 게 좀 많다는 얘기고. 자, 한번 보자. 3번 보기에서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그래프이다. 이 중 보기는 ISLM 모형과 ISMP 모형을 비교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어디에서? 제시문에서 찾아서 순서지. 제시문 동그라미, 순서 동그라미. 저것 순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자,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잘 봐. 보통 이 그래프가 나오거나 어떤 도표 또는 그냥 일반적인 표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뭘까? 상승, 하강, 또 어떤 말들이 나와?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지 분명히. 이런 문제의 기출 봐봐. 더럽게 많이 나와. 왜 더럽게 많이 나온 줄 알아?
굉장히 간단하게 될 수 있거든.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너 이해할 수 있지? 다 이해해봐. 근데 여기만 괄호 치니까 문제 내기는 너무 쉬워, 이것들이. 근데 애들은 이걸 보면서 씨발 한단 말이야. 난 그게 더 웃겨. 애들이 더 웃겨. 그냥 있는 그대로 줘도. 왜?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나오는 건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럼 잘 봐. 이렇게 한번 보자. 우리가 요거야. 자, 질문. 이 괄호 앞에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 괄호 앞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치? 괄호 앞에 요거를 먼저 보지 마. 우선 이걸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제시문에서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보기 1이고 보기 2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제시문에서 찾으라며. 요 괄호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중요해? MP 곡선이지. 어떤 거? 우상향이 중요한 거잖아. 우상향이 없으면 어떤 단어 찾아야 돼?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커진다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자, 그럼 봐봐.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무엇이? 자, 봐봐. 우상향에서 MP 곡선 증가해야 돼. 커져야 돼. 찾아봐. 몇 번째 문단에 있어? 저거 위주로만 찾으면 되잖아. 내 내용 몰라도 돼. 약수는 내용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저거야. 몇 번째 문단에 있어? 그렇지. 5번째 문단이지. 그래, 그거야, 그거. 내용 몰라도 된다니까. 빠르게 찾는 거야. 근데 가끔은 헷갈리게 내는 게 있는 수준이니까. 중략이야, 5번째 문단. 5번째 문단에서도 어디 거의 끝에 있지, 지금. 무슨 곡선이야, 이거? MP 곡선이지, 분명히. 자, 어느 부분? 이거 중략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밑에 끝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략 다음에 국민소득은 어디에 있니? 168쪽이라고, 니들 그 지문을 보면 168쪽 마지막 줄에 있는 거지, 지금. 맞아, 안 맞아? 봐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어. 근데 뒤에 봐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거 나왔어. 요거 그대로 나왔어, 지금. 하나는 확인됐어, 지금. 맞아, 안 맞아? 이건 찾았어. 그런데 이때 동그라미 쳐. 이때가 나오면 이 문단을 벗어나진 않았을 거야, 분명하게. 문단에 가깝든 멀든 어디 근처에 있단 말이야. 이때 했어. 그러면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는 못 찾았잖아. 읽어봐. 무엇하는 거? 우상향하는 거잖아. 뭐가?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잖아. 뭐가 증가해야 돼? 국민소득.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저 단어를 뽑아내는 능력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와 달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에 비해서. 맞아, 안 맞아? 증가했잖아. 얘가 증가해야 돼. 자, 그럼 잘 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잘 생각해.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뭐가 증가하면? 국민 소득이 뭐가 되면? 증가하면 이렇게 돼 있지. MP 곡선이 어디로 가? 곡선 어디로 가? 우상향이지. 우상향이잖아. 이때 중앙은행은 무엇을? 금리를 어떻게 돼? 금리를 어떻게 된대? 인상한다고 했지. 요까지는 요거 알겠지, 분명히. 자, 반면이야, 반면. 반면은 뭐가 되는 걸까? 다른 방향을 얘기하겠다는 거지, 지금 역접이라기보다는. 반면, 거기서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반면 있니, 혹시? 반면도 요거잖아, 지금. 잘 봐. 무엇이 감소하면 잘 생각해 봐봐. 아까 뭐가 증가하면 요거 힌트 있잖아. 뭐가 증가할수록 뭐가 커져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시켰지, 분명히. 근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뭐 해버렸니? 인하시켰잖아, 분명히. 반대 개념으로 가고 있지. 그럼 뭐가 감소했니? 뭐가 커졌던 거야, 여기서는? 국민소득이 커져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면 반면 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뭐가 감소해야 돼, 그러면? 국민소득이 감소해야 되잖아. 요 정도 하는 게 합격선을
합격선은 그냥 합격이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 수준이야. 어렵다라는 게. 자, 이는 MP 곡선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치? 얘는 상향이니까 하향이나 뭔가를 가야 되겠지. 하향이 되든 아래쪽으로 가든 지문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향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찾아야 되는 거지, 분명히. 봐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이거야. 어디 갔어? 너 왜 나와? 요 뒤에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블라블라에서 MP 곡선이 이동돼. 자, 중앙은행이 물가를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기조를 취하면 MP 곡선은 어디로? 위쪽이지, 위쪽. 위쪽으로 가는 건 우상향이잖아,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 기조 반대지. 완화 기조를 하면은 어디로 가? 아래쪽.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 아래쪽.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은 거의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별표 칠하는 이유가 요거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나는 가천대까지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춘 사람만 손 들어봐. 맞춘 사람. 야, 씨, 이렇게 손 들면 나랑 한번 하자는 얘기야. 이 새끼 이렇게 손 들어야지. 틀린 사람. 니들은 이제 가천대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보면 되거든. 이것만 약간의 추론이잖아, 지금. 됐어, 안 됐어? 잘했어. 아, 똑똑한 녀석들.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그따구냐? 야, 이건 맞추는데,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이거보다 약간 어려운 건 나의 영역이 아니야. 뭐 좋다고 왜 그러세요, 이 새끼야? 팩트지, 이 새끼야. 야, 여기 국어 2등급이면 여기 앉았겠니? 맞아, 안 맞아? 건대 가야 돼. 아니, 내 건대 싫은데. 이러고 자빠졌겠지. 아니다. 국어 2등급은 뭐냐? 수학이 4등급 나올 수도 있는데. 야, 니들 참 재밌어. 국어를 올려놓으면 수학이 떨어지는 점수 보존의 법칙을 딱 갖고 있대. 사탕 올려놓으면은 영어가 떨어지고. 정체가 뭐야? 매직 블록이야? 하나하나. 자,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나는 너무 어려웠다. 아니다. 그나마 나 조금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알 수 있었다. 좀만 생각해서 알 수 있었다. 손 들어봐봐. 얘들은 이제 조금만 요령하고 어려운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좀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단 수학. 난 수학 책임 안 져. 내가 수학을 안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영역만 잘하기로. 야, 국어는 쉽잖아. 자세히 해주잖아.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너네 봐봐. 저거 노란색 위주로만 밑줄 쳐놔. 노란색 위주로만 밑줄 쳐놔.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봐. 선생님 중요한 것만 같이 할 거야. 노란색 위주로만 밑줄 쳐놔. 됐지? 잘 봐. 그럼 이제부터 잘 생각해보자. 거시경제 이론의 변천 및 ISLM과 ISMP 모형의 비교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두 개를 비교 분석해야 되지. 요거 나올 거 아니야, 아까. 그래서 이해돼안돼? 근데 이 경제 영역이 뭐 지문을 들어가면 금리에 대해서 나오고 뭐 외부 상황 이런 게 나와서 막 복잡하고 보기 적용 문제는 뭐 어느 은행이 어느 날 뭐 수출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패스. 절대 안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앞에 거 가보자.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거기 보면 거시경제학의 발전 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거시경제 이론의 변천이니까 나와야 돼. 일단 거기 거 한번 풀어봐 봐봐. 빠르게 한번 풀어봐. 이건 지문에 다 일단 EBS 지문을 교재에 다 넣었다는 얘기야. 찾을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다 찾았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6페이지 있지. 유의문 6페이지. ISLM 모형하고 ISMP 모형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강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위쪽, 아래쪽, 우상향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의 뭐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나머지는 찾는데 어렵지 않거든. 이건 약간 생각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건우 다 찾았어? 아니야, 지금 찾아보라는 이유가. 그렇지, 안 보이니까 지금 연습을 해보란 얘기야. 쓰면서 잘 들어. 선생님이 쓴 거 받아 적는 거랑 내가 찾아서 그냥 써보는 거랑 차이가 커. 기억력도 그렇고,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키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다 보고 하면 아하 하고 기억이 안 남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보면서 야 저거 왜 못 감아 쳐? 지가 쳐봐 못 감아. 맞아 안 맞아? 저거 한 명 못 제껴 하는데 지가 제껴봐 못 제껴. 자기가 연습을 엄청 해야만이 몸에 익숙해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찾아보라는 거야. 지금 아니면 니들 안 하니까. 자, 보자. 잘 들어. 그러면은 오늘은 요렇게 봐봐. 지금 다 찾는데 시간 엄청 걸리니까 지문을 자세히 읽어봐봐. 아까 지문만 자세히 읽어. 그러면서 같이 해보면서 봤던 것 같은데 하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돼. 그 다음에 잘 들어봐봐.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 있잖아. 어디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문에 뭐 해주는 게 제일 좋아? 표시 밑줄 치고 표시. 그래야 나중에 지문 보면서 아 이거 밑줄 지문에 밑줄 표시된 것 위주로만 읽을 거 아니야. 계속 핵심적인 거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지문은 다 읽어봤어? 그럼 한번 보자. 생각나는 것만 한번 해봐봐. 자, 경제 모형에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말은 어렵겠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야. 그치? 그걸 어렵게 쓴 거야. 자, 모형 내부가 아닌 어디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화. 주어져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봐봐봐. 요거 괄호 쳐. 저거야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생뚱맞게 잘 나오거든. 다시 봐봐. 무슨 모형에 이에 해당하는 거야? ISLM 이거잖아. 그 단순하게 이거 내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내겠다라면 어떻게 낼까? 어쨌든 ISLM하고 ISMP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모형 내부가 어디 가니? 외부에서 주어져 변화하지 않는 것이 괄호 모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간단한 거잖아. 이거 쉽게 나오는 경우.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거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무엇? 외생 변수로 본다. 그러니까 모든 건 바깥의 거야. 다시 내생 변수는 모형 내부의 관계에 따라 무엇을 결정해? 스스로 결정하는 변수로서 무슨 모형이야 이게? ISMP. 핵심적인 거야 지금. 다시 보자. 화폐 수요는 무엇에 따라서 소득 변화. 그래서 아까 소득 변화도 나오고 우리는 아까 소득 변화는 기억나 안 나?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거잖아 지금. 뭐는 어디로 가고? 그 핵심이야. 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화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 증가로 인해 화폐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균형을 회복시키는 변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자율. 그래서 금리를 아까 중앙은행이 정리했던 거잖아.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거잖아. 기억나 안 나? 그럼 우린 단순하게만 알면 돼. 단순하게만. 그 다음 봐봐.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고정하기보다는 경기 상황과 무엇에 따라서? 물가 변화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며 이는 누가? 기준금리가 경제 내부 요인에 반응한다. 그래서 아까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린다? 낮춘다? 기억나? 이거야. 요 어렵지만 봐봐.
그럼 나온 김에 이것만 정리해봐봐. 경기 상황이지. 조금 있다가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자. 집에 가서 요거 밑줄 반드시 쳐놔야 돼. 나중에 내가 지금 몇 년 니네한테 한 두세 번 얘기했지. 꼭 시험 보고 오면 선생님 그 지문 나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지문을 그대로 줬는데도 그대로 맞춰줬는데도 와서 답 쓰라고 하면 그때 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죽어도 집에 가서 안 묻는 얘기야.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고전학파.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보자. 고전학파는 무엇의 자율 조정 기능을 신뢰했을까? 시장이지, 시장.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무엇을 달성했어? 고용을 달성했어. 옛날에는. 그래서 세계 대공황 기억나? 엄청 달려서 막 했는데 공항에 와서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 세계 대공황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공황이 한 번 있었지. 니네도 태어났다. 뭐였어? 몇 년생이지? 없었구나. 이 새끼들 IMF도 겪지. 2002 월드컵도 없었구나. 뭐야 이 새끼. IMF 때 대학생이었거든. 다 잘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래서 우리 IMF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 있는 금 팔았는데. 야, 국채보상 운동할 때도 금 팔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나라 살려줬는데 또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금 팔아줬거든. IMF 때. 그때 갖고 있어야 됐어. 지금 금값 개 올랐잖아. 나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 국가가. 그래서 몰랐는데 우리 모친이 금 그렇게 부산 줄 처음 알았어. 갑자기 뭐 하다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금 팔래? 나 금이 어디 있냐 내가. 깜짝 있는데 우리 아이들 돌반지 있잖아. 그거 있는 거 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고.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사진을 하나 보내온 거야. 나는 처음에 그거 뭐 쓰레기인 줄 알았어. 뭐가 식탁에 수북이 쌓여 있는데 보니까 금이야. 금, 발찌, 목걸이. 야, 우리 어머니 그 시계도 요 시계 줄이 금이더만 난 몰랐거든. 지금 그거 했으면 외제차 비싼 걸 한번 살 건데. 아이씨. 그럼 우리 집에는 우리 애들 금반지 이게 없어. 그때 다 팔았거든. 우리 게 아니라 우리 애들 게 아니라 내 거. 우리 어머니가 나 결혼할 때 주더라고. 네 거다고 하면서 줬거든. 그 금반지가 없어. 돌반지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 나.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그거 알아? 어릴 때는 어른들 그 한복 있지. 여기에도 금이 했었던 거. 되게 쌌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 게 아니라 내 돌반지. 그것도 한 10몇 개 있었는데 돈이 얼마야? 다시 봐. 케인즈. 무엇이 부족했어? 총수요 부족으로 무엇이 불황을 야기했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했어. 왜냐면 시장이 망했잖아. 대공황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뭐라 했어? 얘도 이 얘기 나온 거야. ISLP가 나왔어. 그 다음에 무슨 학파에 의해서? 신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ISMP 모형이 등장했다. 순서대로만 이걸 보면 돼. 이건 크게 뭐 어렵진 않아서. 근데 문제는 얘야. 얘를 잘 봐야 돼. 잘 봐. 요건 좀 설명할게. ISMP 모형이야. 누가 만들었지? 케인즈. 그 다음에 누구? MP 모형은 신 케인즈가 만든 거지 분명히. 잘 봐라. IS 상품 시장이야. 이자율이지 지금. 자, 거기 나왔지. 이자율이 뭐하면 투자가 뭐하고 국민소득이 증가 감소 이런 게 나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기 다 밑줄쳐놔야 돼. 저건 그대로 시험에 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자, 이자율이 무엇하면? 감소하면 투자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어디 갔니? 이자율이 반대로 증가하면 투자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지. 자, 요것만 잠깐 설명할게. 혹시 몰라서. 네가 사장님이야. 돈을 10억 빌리고 싶어. 은행에 10억 빌리고 싶어. 근데 이자가 연 10%야. 그럼 1년에 얼마의 이자를 내야 돼? 10억을 빌렸으면 1억. 한 달에 얼마 갚아야 돼? 원금 말고 이자만.
10개월로 따지자. 계산하기 어려워. 10개월로 봐봐. 이자가, 이건 중요해서, 이자가 연 10%야. 근데 내가 사업을 해야 돼. 엄청 많은 거긴 한데 사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10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자는 얼마야? 10%니까 1억. 한 달에 대략 얼마를 갚아야 돼? 10개월로 따지자. 10개월로 따지자고. 10개월로. 복잡하니까 1,000만 원. 그렇지. 12개월로 따지면 뭐 800 얼마가 되고 이러겠지만 맞잖아. 그치? 그럼 잘 봐라. 이 말이야. 이자율이 감소하면 나는 돈을 많이 빌릴까? 조금 빌릴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많이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야, 이자가 떨어지면 집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빌릴까 안 빌릴까? 이자가 떨어지면 집 사려고 돈을 빌릴까 안 빌릴까? 빌려. 이자가 높아지면 안 빌려. 똑같은 거거든. 지금 단순한 거야. 이 단순한 걸 내는데 애들은 나는 빚이 없는데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반대잖아. 반대.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아니 10%인데 갑자기 잘 봐. 이자를 20%로 하겠대.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돼? 2천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반대라는 건 알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알겠어? 이자율이 감소하니까 투자가 늘어나니까 투자가 막 공장이 투자가 늘어났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좋아졌지? 그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연봉도 높아지고 뭐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반대로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생각해봐봐. 사람들을 많이 뽑을까 안 뽑을까 그러면 안 뽑으니까 전체 국민소득은 떨어지는 거야. 백수가 생겼잖아.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봐봐. 재수생이 많아지면 국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재수생이 엄청 많아졌어.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 감소. 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놈들이 돈을 안 버니까.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우하향. 별표 쳐놔. 정부 확대 재정해야 돼. IS 곡선은 어디로 이동해? 정부가 확대 재정하면 IS 곡선은 어디로 이동해?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야 돼. 화폐 시장이야. 소득이 뭐가 되면 LM은 IS LM이잖아. 따로따로 문제 낸 거잖아. LM은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는 증가하지. 야, 생각해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데 화폐가 늘어나겠지. 이자율은 증가. 야, 생각해봐봐. 돈이 엄청 많으면 은행이 뭐 해야 돼? 잘 봐, 십장생들아. 우리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치? 인플레이션.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물가가 다 어떻게 돼? 다 올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15만 원짜리 신발을 얼마에 팔아도 돼? 돈이 많으니까 20만 원에 팔아도 돼. 신발값을 올려? 그럼 나는 옷값도 올릴래. 다 올려버린단 말이야. 인플레이션.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또는 은행에서 회수해야 되지. 회수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야, 저금해. 내 이자 많이 줄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 돈을 계속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국가는 뭘 사다 드려야 돼? 국채. 발행해서 내가 돈을 다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국채까지는 없지만 뭐는 금리를 뭐 해줘야 돼? 올려야 돼. 맞잖아. 그래야 돈 하니까. 그거는 우상향. 통화 공급은 고정이 되고. 자, IS와 LA 균형은 IS와 LM이 만나는 점 무엇을?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냐. 단기적. 이런 시간이나 상향, 하향 이런 것들은 잘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균형이야. 이거 전부 다 지문에 있는 거야. 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IS, MP 모형. 자, IS 곡선은 IS, MP 모형과 동일한데 금리 봐봐. 금리 정책 기조.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어떻게 시켜줘야 돼? 그렇지.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니까 상승시켜줘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는 어떻게 돼야 돼? 인하. 그래서 돈을 막 쓰게 만들어야 되지. 공장 많이 투자해. 이런 식으로. 인하시켜줘야 돼. 정책효과, 재정정책은 무엇으로? 우상향 곡선으로 이동하고 통화정책은 뭘로? IS 곡선으로 이동한다. 요거는 꼭 사진 찍어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돼. 아주 어렵게 안 내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알았어. 아니구나. 야 미안해. 금리가 미안하다. MP 곡선. 네, 안경 안기가 자꾸 이 번호가 안 보여가지고. 잘 들어.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이거야. 잘 봐봐. 금리가 높아지면은 공급은 어떻게 돼?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투자해 안 해? 투자하지 않지? 맞아 안 맞아? 국민소득은 그럼 어떻게 될까?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투자 안 하니까 공장에서 사람 안 뽑으니까 국민소득은 낮아져. 반대지. 반대로 뭐가 되면? 국민소득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낮아지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요 정도가 거의 나오는 유형이야. 거기에다가 무슨 곡선이 우상향이냐 하향이냐 요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만 덧붙이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 지문이 쉽게 나오면 이거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이자율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향해야 된다. 요게 기본적인 문제. 거기다가 곡선에 따라서 뭐 하향이냐 단기냐 요런 것만 나오는 거야. 아주 깊게 엄청 깊게 들어가지 마. 요것만 이해하면 돼. 여기서 나 수능 국어를 해줄 생각이 없어.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요거 다 맞은 사람. 3번까지 다 맞은 사람. 나 이것들은 이러면서 꼭 시험 보면은 선생님 하나 때문에 틀렸어요. 막 이러면. 이거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 과목은. 자, 1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다 마무리할 거야. 왜? 알았어, 20분. 드럽고 치사해서 5분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20분.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쉬니까.